권력기관이니까 여기도 이제 침탈당하거나 파괴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경찰서를 지켰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전남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고, 당시 안병화 경무국장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경찰이 갖고 있었던 총기를 전부 다 회수했어요. 회수해서 31사도 군부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찰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총을 쏘게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이 경찰서 중심으로 있었던 일이고, 또 그 시민들이 여기를 5월 21일 이후에 장악했는데 공무원들 월급날이 20일이잖아요. 근데 21일에 시민들이 여기 이쪽을 이제 장악했었거든요. 27일까지 공무원들에게 경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월급 봉투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손대지 않고.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세계 어디에도 일종의 이 무장 저항을 한 세력에 의해서 권력을 밀어냈는데, 공공기관과 그리고 귀금속을 판매하는 기관, 금융기관이 찬탈되지 않은, 뭔가 파괴되지 않은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로 보통 이야기하고요. 여기 이제 시민들이 지켰던 경찰서, 그래서 광주를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광주경찰을 민주경찰이라고 부릅니다. 이용하겠습니다. 저거는 그냥 임시로. 부처님 오신 날. 네, 맞아. 이게 헬리콥터. 네, 헬리콥터. 네, 그렇게 진짜 완전 위에 다 그걸 고정했어요. 돌아볼 수 있고. 10층. 네. 감사합니다. 전망과 감사드리고. 여기 이쪽으로 먼저 해주세요. 잘 보이는 곳으로. 우리 가이드가 있으니까. 아, 딱이네, 딱. 포인트가 현장을 가볼 수 있는. 와. 전남북성이구나. 우와. 와, 엄청 싹 트이네. 네, 그냥 보시면서 제가 그냥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는 것처럼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를 5.18 민주화 운동 혹은 5.18 민주화 항쟁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정면에 보시는 하얀색 건물이 당시에 전남도청이었고요.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전남도청에 이제 계엄군이 서 있고 전남도청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금남로를 오며 가면서 시민과 계엄군이 이렇게 대치했던 현장이에요. 전남도청의 상징성은 14일, 15일, 16일에 이제 큰 횃불 행진이 있었고요. 그 횃불 행진은 서울에서도 이제 서울역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그 사건이랑 좀 비슷한 날짜이죠. 근데 광주에서는 5월 16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5월 16일에 전남대, 조선대, 광주 지역의 이제 7개 대학 중심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횃불 시위를 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직관 혹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5월 16일에 횃불 시위를 마무리하면서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회장이 만약에 유사시가 생기면 계엄이 터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전남도청으로 모입시다라고 헤어집니다. 그때 그 박관현 회장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5월 18일에 계엄군이 광주에 오니까 계엄 터지고 나서 계엄군이 오니까
학생들도 시민들도 전남도청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계엄군 시민들이 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죠. 근데 뭐 처음에 계엄군의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18일, 19일, 20일, 21일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 2,000명, 최소한 2,000명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21일에는 급기야 이제 오후 1시에 조준 발표를 합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앉아 쏴 자세로 조준 발표를 하는데, 영화 화려한 휴가에도 보면 애국가 이제 연주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애국가를 들으면서 그 영화에서도 시민들이 같이 노래 부르고 막 그래요. 애국가를 따라 부르고. 근데 그러던 중에 애국가가 끝나자마자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를 합니다. 그게 이제 5월 21일 1시였었고요.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숨어들지 않고 오히려 쏟아져 나옵니다. 당시에 광주 인구가 80만 명이었는데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금남로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만 명의 시민이 쏟아져 나오니까 아무리 화기가 앞선 계엄군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1일 오후에 시민들이 계엄군을 시외로 이렇게 몰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1일은 지금 이제 광주 시민의 날로 광주 사람들은 제정해서 지키고 있고요. 21일 이후에 이제 우리 광화문 혹은 촛불 시위하면서 이제 사람들 집회하잖아요. 그 현장이 어디냐면 그런 일들을 이제 21일 이후에 계속 하는데, 아래에 보시는 분수대입니다. 저 분수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회의하는 아고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여기 저 아래 보시는 분수대 광장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 지붕이 상무관인데, 여러분 소년이 온다 첫 번째 장면이 상무관에서 시작을 해요. 상무관은 5.18 당시에 그 시신을 안치하던 공간이었어요. 전남 여기 도청에 있고 상무관에 있고, 영안실로 모시지 못한 시신들을 상무관에 안치했었는데, 그 상무관을 지키는 소년 동호가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소년 동호가 상무관 계단에 앉아서 분수대에서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으로 소년이 온다가 시작합니다. 그 현장의 아래 상무관, 파란색 지붕의 상무관이고요. 여기 이 전일 빌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집단 발포를 했는데 도대체 누가 명령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알 수가 없죠. 전두환이라는 거 우리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알 수가 없고, 전두환이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위권을 행사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자위권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나를 지킨다라는 의미죠. 어떤 폭력에 대해서 나를 지키는 자위권을 군인들이 어쩔 수 없이 행사했어라고 전두환이 이야기하는 거가 있고, 또 군사상 용어로 자위권은 뭐냐면 외국 군대가 나를 침탈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자위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자위권을 행사했다라는 말 속에는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이 발포했어라는 의미에 더해서 광주 시민들 중에 광주 시민이 아닌 외국 군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북한군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사했다라는 건데,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자위권을 행사했다라면 사람들을 향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그냥 이 지상에서만 총을 쏜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일 빌딩의 가치는 뭐냐면 헬리콥터에서 기총 사격을 한 흔적이 남은 겁니다. 헬리콥터에서 기총 사격을 했다는 거는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한 게 아니잖아요.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했다라는 증거가 되니까 전일 빌딩이 중요하고요. 여기 탄은 245개가 있어서 전일 245라는 이름이 붙었고, 전일 주소도 이제 245번지로 이제 행정적으로 정하기로 이제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20몇 발이 더 발견이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245로 했습니다. 근데 245 플러스 20 몇 발이 나중에 더 발견이 됐고, 헬리콥터가 여기 전일 빌딩에 기관총이 있을 거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요. 도청을 장악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시민들이 기관총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전일 빌딩 내부로 헬리콥터가 총을 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탄원의 흔적이 자위권을 행사한 게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일 빌딩의 가치는 5.18에서 계엄군이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게 총을 쏜 증거이기 때문에 전일 빌딩 자체는 되게 중요합니다. 5월 26일에 공군이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피터슨 선교사가 당시에 양림동에서 침례교 선교사로서 이제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대사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빨리 피해야 한다. 그리고 미 공군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 미 유엔사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빨리 피해야 한다. 광주에 폭격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전남도청을 이렇게 진압하기 어려울 경우에 시간이 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공군이 폭격을 실제로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광주의 한 4분의 1 정도가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리는 거였어요. 그만큼 아주 군인의 자리에서 보면 단호하게, 또 시민의 자리에서 보면 아주 잔인하게 여기가 이제 진압될 수 있었다. 뭐 그런 현장입니다. 5.18 당시에 마지막 도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지도자격인 사람이 윤상원이었어요. 윤상원은 전남대 졸업한 학생이었었고 당시에 시민군 대변인 역할을 했었는데 윤상원이 사실상 이 5.18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기획한 사람입니다. 윤상원의 기획이 뭐였냐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였어요. 누군가가 여기에서 계엄군에게 희생당해서 죽어야 광주 시민에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조준이 되어서 표적이 되어서 누군가는 도청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게 윤상원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되어야 18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항쟁이 역사가 될 수 있다. 그 역사가 되어야 이 5.18이 그냥 허투루 끝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윤상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 속에 그 기획 속에 도청을 마지막까지 지켰었고요. 실제로 이제 총을 들고는 있었지만 총을 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총을 쏘는 시민군도 허공을 향해 쏘았었고요. 그렇게 이제 총을 들고는 있었지만 표적이 되기 위한 다른 광주 시민을 지키기 위해 표적이 되기 위한 무장이었었고 그렇게 윤상원과 18명 이상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서 죽습니다. 제가 18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한 건 시간별로 좀 숫자가 달라지고 있어요. 최초에는 16명이었다가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면서 지금 더 이상의 사람들이 도청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희생되었기 때문에 5월 26일에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다른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고 사람들이 미안해하게 됐죠. 누군가 희생되기를 감수했어. 이 미안함 그리고 분노, 이 미안함과 분노가 계속 80년대 내내 이 민주진영 시민사회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87년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로 이어진 걸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합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저희 집은 여기서 한 2시, 3시 방향으로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폭격이 있었다면 그리고 여기 TNT가 있었는데 TNT가 터질 수도 있었거든요. 문용동 전도사 내일 호남신학교에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터졌다면 저희 가족들도 아마 다 죽었어요. 거리상봉이요. 네, 저도 살아있고 가족도 살아있고 누군가 희생되었고 죽었기 때문에 피해가 막아졌고 지금 민주주의가 남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몇 층인가요? 실내로 21층. 21층 아니 11층. 11층. 네. 당시에는 이게 제일 높은 빌딩. 광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11층으로 그 사격 10층, 9층, 네, 10층, 9층. 그쪽 네, 계속 그쪽에 이쪽 변은 저쪽 변. 네, 네. 저기 보면 전남대병원이 전대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여기 저쪽에 보이는데 전남대학교 병원에 기관총이 설치가 됐어요.
그게 진짜로 쐈는지 안 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쐈더라도 누가 쐈는지를 모르는데 전남대학교 병원에 그 LMG인가요? 그 기관총이 있었고 이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 제가 이제 광주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관총 소리를 들었다라는 증언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기관총이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전일 빌딩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쏜 거죠. 조비오 신부가 그 헬리콥터 기총소사를 받고 피터슨 목사도 받고 또 한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총소사를 했다라는 증언과 사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이후에 네. 많이 변한 장면이 어딘가? 요 장면은 여기가 본래는 이제 여기 군수대 여기 로타리였어요. 차가 다니는. 맞아요. 네, 여기에 다 공원화가 된 겁니다. 예. 이쪽 전체가 다 이제 상가이기도 했고, 뭐 예술회관도 있고, 노동청도 있었고, 뭐 그런 길이거든요. 저쪽은 다 상가였었고요. 버스가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길인데, 여기를 공원화 했습니다. 여기요? 네네. 요 상무대는 네. 건물은 그대로인 건가요? 그대로입니다. 요 시계탑은 치웠었어요. 네, 맞아요. 저게 다시 설치해 놓은 거죠, 이거? 그러니까 농성동에 있는 어느 공원으로 이거를 치워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 보시면 택시 드라이브에 힌츠페터가 나오잖아요. 힌츠페터가 이제 어느 글에 시계탑이 다 보고 있었어 뭐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걸 쓴 거 그게 있으니까 시계탑을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농성동 어느 공원으로 옮겼는데 이제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와서 설치한 겁니다. 매일 5시 18분에 저 시계탑에서 이물리원 행진곡이 흘러나와요. 우린 지나가지고 아쉽지만 듣지는 못하지만 네. 오늘 이거 복원하면서 페인팅 싹 다 했네요. 그러니까 아쉽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조선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에 탄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없애버렸어요. 공사를 다 해버렸어요. 신속하게.